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재판은 지난번에 그 세 번째 재판, 이제 오늘이 총 합쳐서 네 번째 재판이고, 윤 대통령이 나온 것은 두 번째,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첫 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전 재판이 되겠습니다. 21일 재판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오늘 또 그 물줄기를 조금 더 크게 넓히는데 의미가 있지 않았나. 법리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요, 지금 이제 언론의 평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볼 때, 제가 이미 여러분께 정리해 드린 대로,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이 굉장히 더 강하다.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오늘 판결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앞으로 판결을 예단할 수는 직접적으로 없겠지만 상당히 가늠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파로 얘기되는 정영식, 김복형, 그 다음에 조한창, 요 3명이 지금 우리 보수 법조계에서 내놓는 의견대로만 심판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려면은 탄핵의 광풍을 우리가 잠재우는 게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우파들이, 자유우파들이 강하게 요 탄핵 광풍을 막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결론인데요. 지금 모든 보도 매체들을, 그리고 이제 TV든지 언론, 신문이든지 이렇게 쭉 봤더니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 서너 시간 후죠. 한 6시경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그것을 그런 저의 선 판단하고 지금 후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함성을 말이죠. 계속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게 결론이고요. 저와 같은 결론은 또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입장문을 막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윤곽현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발언한 것은 거의 다 제가 또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말이죠, 이 제목에도 그렇게 썼다가 이제 좀 몇 번씩 고쳤는데, 제2의 장세동 이 당시 경호실장하고 비슷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각별히 지켰고 상당히 배려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요거는 말하자면 사실상 성립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단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발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변호인의 입장문,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말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3만 쪽짜리나 되는 자료를 검찰에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동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우리 자유우파의 법조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계속해가지고 강제 구인까지 하다가 포기해서 검찰에 뛰어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빈손, 이 공수처는 빨리 없애야 된다. 1년에 200억씩 예산 쓰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국민적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오동우는 내란 세력으로 다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발되어 있는 오동우리를 심우정이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수사해서 이거 빨리 구속을 쳐라. 이런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창종 변호사죠. 지금 세종에 있는 계신 분인데, 이 유창종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전에 중앙지검장을 했고요. 중수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요 유창종 변호사가 당시 중앙지검장을 할 때 그러니까 DJ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죠. 뭐냐? 요거를 통치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정법 위반 행위로 볼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거 그야말로 다수결 이 회의를 계속 소집해가지고 결국은 통치행위로서 다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통치 행위로 다뤄야 된다. 아이고, 지우진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급격 정론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제가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보보도 쓸 때 자료 조사한 것보다도 더 많이 조사하고 공부해서 제가 사실 방송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자제들, 거의 후손들한테도 자신 있게 제 방송을, 뭐, 극우 유튜브니, 뭐, 전부 보수 유튜브는 전부 극우 딱지가 붙여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팩트 앤드 저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창종 변호사의 글이 지금 SNS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 유창종 변호사님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원로 우리 대전고등학교 선배 되시는데, 요번에 글을 보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불법. 그러니까 너희들 수사하는 검사들 똑바로 해라. 지금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중앙지검으로.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 그 다음에 서부지법. 요 지금 검사와 판사들. 서부지법은 이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요거 전부 불법 행위자들. 전부 의법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지검도 요 사건을 수사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유창종 변호사의 시각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석방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그 말로 영웅 검사가 나와야 된다. 영웅 검사. 영웅 검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영웅 판사가 몇 명 나왔잖아요. 공수처들은 지금 수사권도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맨 먼저, 뭐 정지혜든가요? 여성인 같은데, 뭐 이분이 맨 먼저 글을 올렸잖아요. 영웅 판사는 나왔어요. 근데 영웅 검사는 아직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악질 검사, 배신 검사가 누구예요? 배신 검사. 수사본부장 박세현이가 나왔잖아요. 박세현이. 예.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사람이 이제 총지휘자인 심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왜? 심우정이가 내란수계라고 안 했으면은 이 박세현이가 어떻게 내란수계라는 말을 쓰냐고요. 김영현 장관 공소장에 못 쓰는 것이죠. 아이고, 전민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해서 이 공수처, 이 오동훈이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동훈이가 맨 먼저 출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돼서 수사를 받고 정말 이 망신주기 수사로만 일관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유창종 변호사님이요,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앙지검 검사들 똑바로 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대신에 이 법리는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수차례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선 수사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 공수처도 마찬가지, 검찰도 마찬가지.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체포 영장까지 발부해, 판사가. 요것도 다 불법이야.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에 넘겼어.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중앙지검이 수사해.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요것도 다 불법 수사야. 그래서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하면 안 돼. 석방을 해야 돼. 예. 근데 그렇게 기소감이 안 되고, 이거 말하자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예. 불송치.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영웅 검사가 나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아. 뭐, 어느 분이 심우정, 심대평 애비만 못한 이런 게 있냐 그랬는데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죠. 여하간 심우정이도 지금 상당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맞다. 실력 대단, 인품 대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수사기관장들이 전부 배신 때리고 있어요. 이 법원도 마찬가지. 조희대하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요것들이 다 배신 때려버렸잖아요. 한 사람은 내란 수계, 한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예,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신년사에서 한 게요. 이게 조희대 요 인간이에요. 배신자들. 요거를 유창종 변호사님의 말씀을 요 인간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유창종 변호사님의 이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우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우선 그 자료 화면을 좀 제가 자료화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예. 자, 김용현 장관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렇게 복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앉은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창종 변호사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45년생. 예.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화면을 일단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예, 아이고, 루비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내놓고 있는 입장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번 물꼬를 뒀다. 예, VIP하고, 이번 이제 내란죄, 물꼬를 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이 진행된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에 개정해갖고 청구인 측은 이제 국회잖아요. 청청래 외 10여 명의 대리인들이 쭉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윤 대통령 외 대리인들 정상명, 조대현, 윤갑근, 석동현, 송진호, 이동찬, 도태우, 배복윤. 자, 그래서 국회는 10여 명, 우리 쪽에서는 한 12명. 그래서 2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김영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 4시 30분부터 30분간에는 재판관 4명이 돌아가면서 김영현 장관을 심문했는데 주심인 정영식, 그리고 재판장인 문현배, 재판관인 김영도하고 이미선이가 했고 5시에 휴정이 돼서 5시 20분부터 6시 10분까지 1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국회 측에서 지금 저기 국회가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 측에서 차례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이제 저 증거 설명을 했어요. 증거 설명. 자, 그리고 서정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3차례 직접 질문하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야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야당 국회의 폐악질을 알리고자 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 그 계엄을 했다. 자,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 기재부 장관한테 준 비상입법기구는 50대 국보위 같은 것이 아니라 야당이 모든 민생, 경제살리기 입법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비상입법, 즉 긴급 경제재정 명령 추진을 위한 기구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이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대세를 잡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유창종 변호사님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집회 시위를 할 때 바로 이러한 법 논리를 가지고 싸워 나가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조금 길어요. 한 5분 정도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전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예요. 검찰, 그 다음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무슨 수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불법 수사라는 거죠. 불법 수사에서 발생된 불법 영장. 다 불법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불법 체포. 불법 체포하고 구인장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 구인. 하려고 한 거 전부 불법. 이 불법을 가지고 중앙지검에 넘긴 것도 불법. 이런 불법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이제 이거 불법이 맞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통째기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요. 요거를 인용을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요. 요분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 검찰로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중수부장하고 중앙지검장 했으니까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비교적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목이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에 사법 영웅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이 전부 탄핵 광풍에 거의 휘말려가지고 불법 수사를 한 사람들이 누워버린 법률가들이고 사법 영웅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검사와 판사를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게 당신들이 사법 영웅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왜 공수처가 그렇게 정성 들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정성 들여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송부했을까요?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송부받아서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의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부지검에 송부하지 않고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을까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공수처가 납습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도 이런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 준 것입니다. 왜? 이거 우리 법연구의 좌파 소굴이니까 서부지법이. 그래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해서 서부지법에도 공소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수사 관할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제31조 재판 관할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요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그동안에 많이 이게 저도 설명을 많이 했고요. 다 이 언론에 다 이 법률가들이 다 이게 공통적 정상적인 법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 수사를 할 때는 한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게 공수처법 26조 제1항인데 이런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번 거가. 그래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 구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에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구치소에 구금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서울역까지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는데.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그러니까 지금 수사한 거, 영장 발부한 거, 서부지법이잖아요. 서부지법. 이거 다 불법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불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이 10일 가까이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한 거. 이것도 불법 구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관해서 철저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법 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 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이 타협해서 진행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이거는요, 풀어라 이겁니다. 이 석방을 하라 이거요. 요분이 이제 유창종 변호사님인데 무조건하고 윤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위의 설명처럼 불법 구금이 확인이 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 구금의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담당 검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적 구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이 출연하기를 기대한다. 첨언하면 서부지법의 항해로 들어간 젊은이들은 피해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리에 어긋난다. 그 서부지법 판사들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되어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회가 명확한 탄핵 소추 사유도 없이 특정인의 직무정지를 주된 목적으로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원들을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탄핵 소추 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서 헌재에서 각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진숙 같은 경우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해서 더 이상의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아주 강합니다. 옳은 얘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중앙검사장 때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수사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즉각 수사 의견과 통치행위로서 수사 자제라는 의견, 그리고 정치권 논의를 지켜본 뒤에 수사 착수 여부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유보 의견, 세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총장과 대검찰장의 의견도 대립하였다. 어느 의견을 취하든 간에 검찰 내분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즉 유창종 변호사가 제안해서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수결에 따르기로 대법원과 협의했다. 그래서 총장과 대검차장이 직접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각자 3분의 1 정도씩 나눠졌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 유보를 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 후에 정치권이 논의 후 특검이 시작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한 이적죄 여부는 통치행위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실무자들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아주 중요한 이 사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 중앙지검 그리고 심우정이 그리고 박세현이 반드시 요 지금 이 배선배의 지금 조언 경고를 무섭게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제 재판과 관련해서요. 우리 아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했고 윤곽근 변호사의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신문, 재판 진행과 과정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예. 그래서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가 되려면 국회를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돼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짓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민생입법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언급하려 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국회를 폐기하고 대신 국법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김 장관이 이 쪽지,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대왕한테 전달한 것이 실무자였다. 이런 증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꼼꼼히 포고령 1호를 보지 않았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포고령이 계엄에 따른 욕식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이해했다. 어떤 실행이나 실행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얘기했듯이 평소와 다르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용현 장관께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가름하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공수처, 이제 검찰을 넘겼는데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재판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아주 적절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직접 입장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썸네일에 나와 있는 공수처 요 얘기는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질문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다. 국회는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영현 장관과 박한수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그리고 전하, 장관, 그리고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연관, 의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국회 의결 이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서 좀 기다리다가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예, 자 그리고 이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비상계엄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폐악질, 이런 국회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찬이었다. 국민께 경종을 충분히 울렸다는 측면에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서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주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 장관이 말하니까 기억이 난다.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이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이 질문도 굉장히 정확하게 적절수위에서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윈윈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그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김영현 장관이 만난 것은 첫 번째 이 그 재판은 아주 잘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공수처 이런 거는요 좀 길어서 별도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희김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나중에 팬미팅 할 때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으로 모시고 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여기도 뭐 우리 대통령 대통령님 내놔라. 그리고 힘내세요. 아주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거 그래서 유찬종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런 법리 해석하고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떠날 때 그러니까 강제 연행이죠. 강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 임의 출두하겠다. 자진 출두하겠다는데 이 오동훈이 미친 인간이 기어이 긴급 체포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요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 오동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동훈 요 인간을 갖다가 빨리 지금 심우정은요 저 데려다가 빨리 수사를 하라. 예,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지법 이 사태와 관련돼서 또 큰 뉴스들이 많아요. 요거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감사드리고,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요, 좀 많이 좀 권유해서 제가 빨리 한 120만을 갖고 조선일보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좀 있게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